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미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김병과 함께하는 생활법률 그 9번째 시간으로 자전거 교통사고가 났을 때의 대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과실 비율은 대체로 자동차 교통사고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사고가 났을 시에 차량을 멈추고 사진을 찍는 등 여러모로 과실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전거는 넘어지고 나서 아차 하고 뒹굴다 보면 누구 때문에 사고가 난 건지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전거 사고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파손된 부위를 보더라도 누가 어떻게 사고를 일으켰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보다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뺑소니 사고나 11대 중과실 등의 사고가 아니라면 당사자 간의 합의,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상의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데요. 자전거의 경우 대부분 보험을 들지 않아서 보험 가입으로 인한 이와 같은 특례 규정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형사 기소 여부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전적으로 정해지게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저야 변호사니까 법대로 하시라, 소송으로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야 돈도 벌고 좋죠. 하지만 저도 자전거를 타는 한 사람으로서 아주 솔직하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자전거 교통사고가 났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무엇일까요? 네, 무조건 상대방이 얼마나 다쳤는지, 많이 다치지 않았는지, 119 구급대원을 부를 정도인지 상대방의 상태부터 파악하셔야 합니다. 물론 자동차의 경우도 그렇긴 하죠. 하지만 자전거는 신체를 보호해줄 차체가 없기 때문에 골절 등의 상해가 있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전거 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다쳤는데도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저쪽도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가겠지, 이러면서 그냥 가버리신다면 이 또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나중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형사상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볍게 여기실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기 쉽지 않은 이런 자전거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고가 난 바로 직후에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그리고 빈정이 상해서 일이 커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일이 커지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이후 합의해 줄까요? 합의 안 해줍니다.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면 보통 피해자 진단 1주당 대체로 50만 원 정도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3주만 해도 150만 원은 좋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벌금이 나왔을 때 벌금만 내면 끝나는 거 아니야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닙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또 해줘야 합니다. 벌금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나라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벌금도 내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또 해줘야 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자전거 사고에서 꼭 합의를 하라고 말씀드리는지 이제 아시겠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자전거 어디에서 타시나요? 대부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시겠지만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인 경우 차도에서 타기는 조금 위험해 보이고 해서 인도에서 타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속 또 말씀드리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이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되는 그 무서운 11대 중과실 중에 하나인 인도 침범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횡단보도에서 건너실 때도 자전거 타고 슉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경우 보행자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실 때에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리셔서 걸어서 자전거를 끌고 건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보행자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